자, 9번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서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통과하고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쓸게요.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봐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x1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y1이 나왔대요. 근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x2를 넣었는데 x2라는 요 녀석을 넣었는데 기존에 있던 y1보다는 하나가 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하나가 큰 상황, 그러니까 요 간격이 1인 상황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로그 a에 x1을 넣으면 y1이 나오죠. 그리고 로그 a에 x2를 넣으면 y1에 1이 더한 상황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자, y 값이 이렇게 한 칸의 간격을 갖고 있을 때 이 x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x와 x1과 x2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다 넣어볼까요? 네, 넣어보면 어때요? 로그 a의 x2는 로그 a의 x1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이 플러스 1이 뭐냐면, 이 플러스 1은 다시 써보면 로그 a의 a가 되고,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한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그 a의 x2가 되겠고, 여긴 로그 a의 ax1 이렇게 돼서 이 진수들을 보세요. 이 진수들을 보시면 x2는 앞에 있던 x1이라는 좌표에 이렇게 a를 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건 뭐냐면, y 값의 차이가 한 칸 차이면 여기에 곱하기 a가 곱해진다. 이렇게. 요게 한 칸 차이면 a가 곱해진다. 자, a는 뭐예요? 밑이죠, 밑. 그래서 y 좌표가 한 칸 차이면 a가 곱해진다. 그 얘를 조금 변형을 해줘서 이게 두 칸이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기가 두 칸이면 여기가 몇 칸이 되겠어요? 여기가 두 칸이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y1이고 요게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a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건 뭐냐면 요 숫자가 여기에 온다 이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여기 a제곱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a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지금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요 숫자랑은 똑같은 거다. 두 칸이 커지면 a의 제곱이 곱해진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세 칸이 커지면 얘는 a 세제곱이 커진다. 이렇게 곱해진다. a 세제곱이 곱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분수로 돼 있으면요, 2분의 1이어도 똑같이 a에 2분의 1이 곱해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의사항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기본은 1이죠. 여기에 1. 기본은 1이에요. 1로 만들어 놓고, 자, 한번 주의사항도 같이 해볼게요. 1일 때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냥 로그 x가 아니고 로그 ax가 아니고 여기 평행 이동이 돼 있어요. 이렇게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돼 있다. 기존에 있던 로그 함수를 n만큼 올렸다 이거야. n만큼 올려도 이렇게 곱해지는 y 값이 하나 커졌을 때 곱해지는 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평행 이동한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생각해보면 이게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만 생각해봐요. 여기에다가 n을 더한 게 y1이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n을 더한 게 y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x1을 대입하면 y1, x2를 대입하면 y2가 나와요.
x2를 대입하면 y2는 y1보다 1 큰 거죠. 그래서 여기 y1 자리에 얘를 갖다 대입하면 똑같이 이 n과 n이 사라지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예요? 평행이동하더라도 이러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평행이동하더라도 이러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상하평행이동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좌우 평행이동한 함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좌우로 평행이동한 함수 있죠. 그건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로그 2에 x- 이렇게 좌우로 평행이동을 했어요. 좌우로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가 이제 2가 되고요. 여기가 1이면 몇입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좌표와 요 좌표가 몇이 커졌어요? 1이 커졌는데 얘는 곱하기가 아니죠. 그죠? 곱하기 2가 곱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좌우 평행이동하면 이 x좌표가 평행이동한 숫자로부터 이렇게 뭉개지기 때문에 곱하기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 평행이동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유지되지만 좌우 평행이동은 이러한 성질이 뿌개집니다. 그럼 이런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는 상하 평행이동을 주고 문제를 내겠죠. 그 로그 함수 상하 평행이동, 위아래 평행이동에 대한 로그 함수 그래프가 있다면 이런 성질을 의심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쁘게 안 줍니다. 평행이동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안 주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줘요. 얘는 사실 로그 2의 x를 이만큼 평행이동한 형태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이 거리가 정확하게 2가 됩니다. 요 거리가 2가 되는데 위로 이만큼 올렸으니까. 근데 이게 하필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은 B에서 가로선을 긋게 된다면 여기를 수직 2등분합니다. 수직 2등분을 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정확하게 1이 돼요.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B에서 A까지 Y좌표 차이가 정확하게 한 칸이라는 거예요. Y좌표 차이가 정확히 한 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던 X좌표에 무언가 곱해서 뒤에 있던 X좌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B의 X좌표를 주죠. 이거의 X좌표가 P예요. 그러면 요 A의 X좌표는 이 녀석의 밑이 곱해져서 2P가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P가 되고 여기는 2P, X좌표가 2P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P가 되겠죠. 2P에서 P를 빼면 되니까.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면 이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또 줘요.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예요. 정삼각형의 높이인데 한 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P는 루트 3이니까 3 곱하기 Q는 이 점의 Y좌표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로그 2에 P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4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2의 Q제곱 자체가 4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4루트 3을 여기다 갖다 곱하면 12루트 3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문항인데 이 부분 성질 좀 공부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